이제 지금 이제 현실 정치 쪽으로 좀 다시 좀 가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 이어서 이제 양평 고속도로까지 계속 이제 정쟁으로만 가고 있는데 사실 후쿠시마 얘기하면 IAEA도 못 믿겠다. IAEA는 네.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그 원자력 문제 관여할 권리가 없다. 돈으로 매수됐다. 이거 완전히까 현실 사실과는 팩트와는 전혀 반대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기들 뭐 대장동, 코인, 돈봉투 덮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 도대체 국제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어요. 예, 뭐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네. IAEA가 왜 유엔 산하기구가 아닙니까? 또 IAEA가 제일 권위 있는 원자력 문제에 대한 예. 판단 기구죠. 네. IAEA 말을 못 믿겠다 하면요. 네. 믿을 데가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위원회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뭐 미국 원자력위원회, 프랑스 야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수를 두고 있죠. 네. 정말 국민들을 좀 존중해야 됩니다. 네. 나는 야당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비판도 합리성을 띠는 걸 그렇죠. 해야지. 팩트에 맞아야죠. 팩트가 맞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합리적 비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 여당은 좀 국민들에게 어떤 정확한 팩트를 들이밀면서 좀 안심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주장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저 야당도 지나치지만 전 몇 가지 점에서 정부 여당이요, 야당이 그렇게 말하면 괴담 선동을 한다고 해서 네. 거기에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맞대응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뭐 투쟁성이 있어야 된다. 투쟁도 나름대로죠. 네. 우선 하나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내가 정부 쪽에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네. 정부 쪽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하는 세력들은 일본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 상관없다.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일본 나라보다도 더 우리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좀 있었어요. 네. 약간은 민주당에 말려든 정도도 있지만 나는 그런 태도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로시라는 사람과 IAEA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한국에 왜 옵니까? 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지 네. 정치적으로 어디 설득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 그 사람이 첫째는 안 왔어야 되고 네. 왔다 한다면 그 사람도 일종의 외교관 아니겠어요? 네. 외교관은 치외 법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걸 내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막 시위대가 끝까지 따라 붙고 뭐 그 양반이 뭐 이 공항에서 2시간, 3시간 옥류돼 있다시피 아주 하고 잘못된 거죠. 아주 이건 말이 안 되는 행태예요. 예, 이게.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우리끼리 정쟁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민들, 수산물 업자들 이런 분 횟집 사장님들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만 스스로 피해를 보는 형태인데 오죽했으면 네. 어민연합회 분들이 이 수산물 촉진 소비 촉진 대회까지 열면서 아니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어쨌든 우리가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의 삶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즘 막 내가 일식당에 가라가 사실 한국에서 왜 일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네, 횟집. 네. 한국에서 하는데 뭐 우리가 일식 간다 하잖아요. 네. 하여튼 횟집이 지금 안 된답니다. 네. 잘 안 되는데 아직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했는데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네. 싶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물파 마시고 뭐 해묵 뭐 먹방에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아유 오염수도 안 나오는데 이래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즉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거 전부 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웃기는 일이죠. 네. 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자꾸만 이런 말을 해서 하면 우리 생활하는데 하나하나 다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합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다 따집니까? 네. 오염수 계산면요 생선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일본의 오염수를 규탄하는 건 좋다 이거야. 뭐 네. 지적하는 거는 너무 저런 식으로 막 계속 집회 열고 떠들어서 하면 그러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횟집이 지금 막 설렁한 거 이런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 네. 그래서 마침 그 연합회 사람들도 민주당을 많이 규탄했대요. 네,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의 오염수를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현재 횟집이 잘 안 되는 건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네. 이미 10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그 뭐죠? 해일로 폭발했을 때 그 그때 11년도입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그 네. 정말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민주당 말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능 수치가 단 1도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미 그 태평양 물에 희석됐다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물을 30년에 걸쳐서 내보내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저도 그런데 태평양이 얼마나 넓으면 그러니까요. 또 자연은 또 근본적으로 자연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연 그래서 발생 방사능이 또 있고. 안 할 말로 그거 좀 온들. 사람이 우리 뭐 미세먼지며 뭐 코로나며 뭐 그러니까요. 그것 100% 완전하게 따져가지고 하려 그러면 밥 먹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숨도 숨 드시면 안 돼요. 쓰면 안 코로나 됩니다. 균 때문에 숨 쉬면 안 되고 뭐 그래서 죽나요? 너무 이거를 가지고 너무 지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을 실수했네. 네. 그러니까 너무 난리를 치면 안 되죠. 난리를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게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갖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문정부 때 대안 용역을 발주해서 문정부 때 자기들이 용역을 잡고 결과가 나온 게 뭐 그래서 대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 때 이미 민주당 인사들이 대안을 해야 된다고 IC 만들어야 된다. IC 만들려면 대안으로 가야죠. 원안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게 김건희 특혜라고 그러는데 김건희 땅이 있는지 그때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난리 치는 게 좀 이것도 너무 정쟁화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오죽하면 양평 국민들이 와서 지금 민주당 앞에 데모하고 네. 당신들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하나 못 만들게 생겼다고. 네. 결국 또 피해는 시민들만 보는. 결국 양평 국민들이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근데 마침 그 김건희 여사 친정집입니까? 네. 그 땅이 선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선산도 있고 네. 그 친정집이니까 아버님 외할아버지지. 네. 외할아버지가 땅이 그 양평 유지랍니다. 네, 네. 양평에 땅이 좀 많이 네.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도 저는 뭐 어디로 가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제가 이 정부 여당에 아쉬운 거는 그 민주당의 그 이해찬 씨가 지적했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좀 그렇죠.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맞아요. 봅니다. 이건 참 아쉬운 거고. 네. 네. 그다음 우리가 또 이것도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아까 방금 우리 배우원 말씀대로 민주당 쪽에 그게 변경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 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정말로 우리가 경쟁을 잘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하는 네. 난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럼 양평 국민들한테 네. 뭘 넣어주고 할지 당신들이 한번 정해보라.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하면 되고 저도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제대로 딱 따져보면 네. 설사 앞에 한번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그 가서 따질 실력도 안 되지만 네. 따질 시간도 없는데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막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네. 물고 늘어지거든. 아마 이 국민들이요 민주당이 아마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면 민주당 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왠가 하면 나는 대통령 부인 친척이 관련된 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건 옳습니다. 네. 그러나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비판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자격이 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있듯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김건희 여사 그 뭐 저 주가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민주당 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얼마인지 그때 다 드러내 가지고 징역 살렸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수사했어요. 탈탈 다 털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죄 때문에 네. 내 같은 사람은 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요. 아. 왜? 제대로 딱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 얘기했는데 그 제일 먼저 의혹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가 자기가 그 세종시에 땅이 있는데 있지도 않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 거기에 나들목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땅값이 4배가 올랐어요. 네. 이분이 그 의혹을 제기하네요. 참. 근데 언제라도 참 세상 일. 네. 그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것도 네. 안 한 말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제대로 된 거라면 네. 진짜 공격할 거리가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만약에 제대로 공격할 거리가 된다면 민주당 안에서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거는 언제 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걸 돼야 안 네. 되겠어요? 네. 이해찬 씨 그 방금 말한 대로 자기가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딴 게 아니고. 네. 그다음 또 이해찬 씨가 의원도 심지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또 정식으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강연 비슷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요 문제를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전 대표가 강연 가가지고 설정 말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같으면요 건수 좋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거 제대로 딱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즉 이거는 이 말은 그 사안이 제대로 준비할 사안이 못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양평 군수 민주당 수소 그분 땅은 지금 원안에 JCT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JCT 그쪽으로 원한대로 한 건가요? 양평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저기 땅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럼 또 뭐 그 민주당 정부의 뭐 총리하신 분 그분 땅은 또 강하면 거기 IC 만든 거기 있다면서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거 한 건가요? 근데 그분이 김부겸 전 총리인데 김부겸 씨는 절대로 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다 걸린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자, 그러니까 자기들 거는 땅은 문제가 안 되고 남의 땅은 문제가 되고 이 이거 말이 나라가 안 이거 뭐 되잖아요. 내로남불이요 완전히 우리 사회 하나예요. 민주당의 네. 이 원칙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산 땅이 뭐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거 때문에 글로 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것도 뭐 산 아닙니까? 산이에요, 산 그냥 산. 아,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특권 또 비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선관위의 위법 행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 128명이 금품 수수 받거나 공짜 해외여행이 즐겼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법조계의 전관 예우, 또 재벌 체계 등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고위층의 비리 그리고 범죄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고 상황이 어떤 지금 실정인지를 우선 그 중앙선관위 그 국가기관은 어디나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나 선관위 같은 데는 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건 왜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 대해서 그렇죠. 하는데 이 선관위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뭐 삼권 분립 뭐 운운하고 뭐 독립기구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말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 놔놓고 네.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또 고위층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밑에까지도 했고 또 뇌물까지 받았더라고요. 아빠 네. 찬스 네? 뭐, 예? 네, 이거는 뭐 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만 나무랄 게 아니라 역대 정부 감사원도 잘못한 거고 네. 특히 국회가 잘못한 겁니다. 국회가 네. 국회는 국가기관 어디나 감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네. 이 국회가요 제대로 감사를 안 한 겁니다. 왜? 제대로 감사하면 자기네들 위법사항 중앙선관위가 지적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겁내요. 네, 국회의원들이 겁내죠. 제일 겁내는 게 선관이에요. 예, 선관위입니다. 서로 봐주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특권 카르텔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니까 선관위도 특권을 누릴 수가 누리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정부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고위공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예입니까? 네. 명예를 누릴 뿐 그 명예만 누려도 되는데 특권까지 누리면 안 된다는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네. 내용 예.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관예우 중에 특권 중에 중요한 것이 네. 고위 법관을 지냈거나 검사를 지낸 사람들이 퇴임을 해가지고 네. 그 자체도 특권이 있지만 네. 퇴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개입해가지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네. 내가 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게 신문에 난 일이고 네. 또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대법관 지내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예. 5년 동안에 60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변론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즉 이용훈 전 대법관이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 왜 기각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훨씬 더 기각이 안 되고 소송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변론을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공정한 변론을 하지 안 하고 돈을 버는 거는 뭐냐? 범죄 수익입니다. 즉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쪽에 이익이 되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못한 쪽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은 네. 거예요. 정관예우예요, 그게 참. 이게 이제 정관예우인데 이건 사실 전관 범죄죠. 범죄.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나 이 말은 좀 처음 하는데 변호사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데 네. 변호사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 지도층입니다. 네. 또 지식인이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남의 죄를 재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벌을 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존경받는 위치에 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네. 이 사람들요 성공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네. 안 그래요? 네. 변호사비를 좀 더 많이 받으면 받지. 네. 성공보수. 그러니까 이게 질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이 법조인들한테 네. 정말 스스로 엘리트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나 범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네. 또 하나 이 사람들 부득이 이름을 거명하는데 이게 네. 또 더 폭발적이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도 못된 일이 있는데 이런 정관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관 범죄가 아니라 현관도 범죄예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봐주면. 예, 그 사람들을 봐줬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 검사나 판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행정부 고위직 있잖아요. 네. 뭐 감사원이라든지 검감원, 뭐 재경부, 뭐 국무총리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 출신들 하고 나서 법무법인 네. 또는 대기업에 가서 뭐 고문 자리 해가지고 연봉 한 4, 5억 받거든요. 네. 이거 정말 이거는 뭡니까? 이 정관예우는 그 피해가 개인이고 액수가 좀은 적은 편이에요. 네. 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이 정관 범죄는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단위가 몇백억입니다. 주로 김앤장 로펌이 많이 하는데 연봉을 5억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연봉 5억 주고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챙기는 이익은 500억 원 이상입니다. 500억 원. 그게 전부 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이익에 만들거든. 아. 이익이 만드는데 이 고위공직자들이 국가 기밀을 제공을 한다고요. 이런 거를 다루면 법에 이런 혐의 있다든지 네.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 중에 대표적인 잘못을 하는 데가 김앤장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왜 테라 사건 있잖아요. 권도형, 네. 뭐 몬테고론가 네. 그 구속 뭐 되자마자 테라에서요. 김앤장에다 90억 원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냐? 테라가 앞으로 재판에 하게 되면 테라의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4,000명 정도 그렇죠.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김앤장 같은 법무부인이 이걸 맡아가지고 이거 이제 계속 피해 보상 덜 해주고
아, 그 그렇죠.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이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아.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죽은 사람이 1,800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난 지가 2013년도인가 네, 11년도에 오래됐죠. 났는데 예. 요 최근에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네. 그 얼마나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이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나가 떨어지도록 아. 네. 그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라고. 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